자, 이번 시간에는 3.1운동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자, 3.1운동은 굉장히 규모가 큰 운동이기 때문에 배경, 전개, 의 이 세 가지 단계로 볼 거고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듯이 국제정세가 변했어. 우리가 식민지가 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것을 외국에서 도와줄 것 같다는 희망이 없었는데 한 10년 사이에 국제정세가 변해서 희망이 생긴 거지. 그래서 국제정세의 변화가 우선 3.1운동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두 번째는 외국에서 독립선언 활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3.1운동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그럼 우선 국제정세의 변화를 보자면 우선 러시아 혁명을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선 건데 왜 연관이 있느냐?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소비에트 정부, 레닌이 식민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선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도움을 얻을 희망이 없었는데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피지배 민족의 민족운동을 도와준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강대국의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겠구나 해서 독립의 희망을 줬단 말이지. 또 하나는 민족자결주의라고 해서 1차 대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인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민족자결주의가 들어갔단 말이야. 민족자결주의의 의미는 뭐냐?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민족이 스스로 자기 운명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독립하고 싶으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인데 우리가 원하면 독립을 시켜주겠다는 거네. 근데 그걸 다른 나라도 아니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걸 선언을 했네. 지금 소련,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도 이런 얘기를 하니 세계적인 강대국들 중에 유럽 세력을 제외하고 미국과 소련이 이런 선언을 하니까 이게 독립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러시아 혁명으로 레닌이 피지배 민족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1차 대전 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선언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국외의 독립선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국외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돼. 상하이, 만주, 연해주, 일본 각지에서 국외에서 3.1운동 전에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상하이 지역을 보면 상하이는 중국이지. 자,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요. 파리 강화회의는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회의고 여기에 왜 보냈냐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했으니까 여기에 가서 우리도 밝히고 싶은 거야. 우리 조선인들은 독립을 하고 싶다.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니까 우리도 그 민족주의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독립을 시켜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김규식을 파견을 한 거지.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일종의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고 신채호, 신규식 등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상하이가 이렇게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공사관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에 많이 몰려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외교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거지. 어떻게? 파리 강화회의에 여기 나와 있는 김규식을 보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신한청년단에서 김규식을 대표로 보낸 거지. 김규식은 나중에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자, 두 번째, 만주에서는 조소왕 등이 독립선언을 준비했고, 이 조소왕이라는 사람도, 이 둘 다 조소왕인데 젊었을 때고 나이 먹고도 나오는데, 조소왕은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계속 나올 거야. 그 임시정부에서도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거든. 이 사람이 또 이 당시에는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독립선언을 또 발표를 했고, 독립선언을 준비를 했고, 연해주에서는, 연해주 어딘지 알지? 만주 옆에 러시아 땅 바닷가에 있는, 자, 민족 지도자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역시 대표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치? 연해주에 있는 민족 단체가 예를 들면 뭐 권업회라든지 뭐 대한광복군정부라든지 이런 데가 있고, 또 하나 뭐 그 대한국민의회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뭐 한인사회당이라는 사회주의 단체도 있는데, 한인사회당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단체이기 때문에 러시아, 소련의 지원을 요청하러 갔겠지. 당시엔 뭐 소련은 아니었지만. 자, 일본에서는 28 독립선언,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고 하면 일본에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모인 단체야. 이들이 일본 수도인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했단 말이지. 그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하이, 만주, 연해주, 일본에서 3.1운동 배경이니까 전이라는 거야. 3.1운동 전에 이미 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뭐겠어? 국내 상황은 어땠냐는 거야. 자, 국내는 고종이 3.1운동 직전에 서거를 했어. 지금 해외에서 막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외국에서 독립선언이 일어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고, 국내 상황은 고종이 서거를 해서 독살설이 퍼졌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사가 아니고 독살당했다 라는 소문이 퍼졌어. 루머가 퍼진 거지. 그래서 안 그래도 높아 있었던 반일 감정이 더더욱 높아진단 말이야. 반일 감정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 왜? 나라가 망했잖아. 그리고 무단 통치를 당하고 있잖아.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외국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도 딴 나라도 아니고 일본한테 먹혔고, 그리고 얘네들이 잘 다스려 주는 것도 아니고 무단 통치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다스리니까 더더더더 반발심이 쌓여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에서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더니 다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선언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마지막 우리나라의 황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고종이 죽었는데,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고 독살선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천도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 종교단체와 학생들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른 단체는 없나요? 비밀결사단체들이 1910년대 존재했지만 다 막 들켜서 막 해체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와 학생단체들이 만세운동 계획을 세웠어.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이라는 일종의 식당이지, 식당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탑골공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만세 시위를 벌였어. 그러니까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으로 가서 막 한 게 아니고, 민족대표 33인은 조용히 독립선언을 했고, 그 독립선언문이 인쇄가 돼서 뿌려졌는데, 사람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보고 만세 시위를 크게 벌였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로 확산됐다. 자, 3.1운동은 처음에 서울에서 일어났지. 그 다음에 지방 주요 도시로 퍼졌고, 그리고 농촌에까지 퍼져. 그리고 해외까지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3.1운동이 원래 해외의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야. 서울에서 일어나고 지방 주요 도시, 농촌. 근데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니까 다시 해외에 자극을 크게 주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3.1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지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계층도 확대가 되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역적으로 서울에서 처음 일어나고 지방의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농촌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민족 대표 33인이고, 예전에 막 한창 많이 돌았던 얘기들이, 이들이 민족 대표 33인이 대부분 친일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중에 친일파가 된 사람이 있긴 해. 근데 대다수는 아니었다. 33명 중에 친일파로 단절된 사람은 5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27명, 8명은 계속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그러면 나중에 막 친일파로 막 단죄를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되냐, 뭐 최린이라든지, 그지? 뭐 박희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유명한 친일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3.1운동 때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모습이고, 여기가 탑골공원의 팔각정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학생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만세 시위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도시에서 지방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으로 지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농촌으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층도 학생, 시민층이 주도했다가 농민, 노동자 주도로 확산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되고, 처음에는 학생과 시민층, 엘리트 계층이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노동자 계층으로 확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이 다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3.1운동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지.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해. 그래서 일제는 이 3.1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탄압을 했겠지. 무력 탄압으로 대응을 했어. 왜냐하면 당시는 무단 통치 시기였으니까. 무력 탄압으로 대응을 했고, 대표적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참권 사건이 벌어지게 돼.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은 그 만세 시위를 벌인 마을의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서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인 사건이야.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외국 선교사가 이 만세 시위에 대해서 일본이 무력으로 보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을 하러 갔다가 제암리에서 학살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만든 다음에 외국 언론에 알려버렸기 때문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매우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일제가 이렇게 무력으로 탄압하니까 3.1운동도 점차 무력 저항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화주의적인 만세 시위를 벌였다가 나중에는 무력 저항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다는 거고, 처음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주위로 퍼졌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시골, 농촌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만세 시위는 결국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또 대규모 만세 시위가 해외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 보면 자, 일본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겠지, 일본에. 그래서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만주 삼원보, 블라디보스토크, 신원촌, 그러니까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도, 그리고 시베리아, 중국, 상하이 등지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고, 하와이의 대한민국민의 독립선언식과 필라델피아 시가 행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이면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3.1운동은 이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민족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대. 그래서 여기 보면 거적종이 민족운동이었고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가 3.1운동이고
2위가 나중에 배울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고, 세 번째가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컸다라는 거지. 그리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다. 1919년 4월에 만들어지거든. 헌법은 9월에 만들어지지만. 그러니까 이후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거지. 왜냐면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에 계속 살고 있는 민중들은 도대체 독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난 거 보면, 야, 모두가 독립을 원하고 있구나. 우리도 힘내서 독립운동 아주 빡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자, 그리고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를 불러온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라고 그러는데, 20년대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돼. 무단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약소민족, 다른 나라,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데, 오사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중국도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외국의 그 간섭을 받고 권리를 막 빼앗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1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중국인들도 오사운동이라는 아주 큰 운동을 일으키게 됐고, 인도의 독립운동도 자극을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